자,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와 세무처리 실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조그만 이쁜 교재를 제가 만들었고, 요거는 물론 제가 쓴 회계와 법인 결산책에 있는 거를 묶은 거예요. 자, 우리 많은 이제 연간회원님들 이제 수업이라는 게 제한이 있죠. 회계학은 뭐 그저 많아야 16시간, 뭐 20몇 시간, 법인세도 아무리 많아야 뭐 24시간 이러니 깊이 있게를 못해요. 깊이 있게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파는 이번에 어떤 기획을 하는 거냐면 특정 과목, 항목의 회계와 세법을 깊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챕터 하나를 잡아서 그냥 한 8시간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복습이 없어. 왜? 수업 도중에 반복을 할 거예요. 이해돼요? 복습할 필요 없어. 저랑 수업을 들으시면서 밑줄 치고 외우고 또 듣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면 챕터별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획하는 게 지금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간단한 것 같아도 회계학의 연구비와 개발비 어떻게 다르냐. 거기에 대한 법인세법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렇죠? 거기에 또 요새 이런 거 뭐 부당행위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연구 관련해서 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의 회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보조금의 회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할 거냐. 세액공제는 뭘 조심하고 어떤 것들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냐. 이런 게 어렵죠. 이걸 제대로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업 도중에 한번 다 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시잖아요. 이제 2023년부터 대한민국이 쉽게 말하면 망해가고 있고요. 대안도 없고요. 주가는 뭐 대폭락도 왔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기업들 숫자 무지하게 안 좋고요. 근데 2024년은 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쵸? 뭐, 어쨌든 살아남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또 정부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국가가 집행했던 무료로 하는 수업들도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다시 살아난대요, 2024년부터. 아마 올해 하반기는 없잖아. 이렇죠? 그럼 이제 연간회원들만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간회원들이 진짜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챕터별로 깊은 강의를 하자가 저희 컨셉이에요. 그래서 R&D도 들어가고요. 뭐 다음 주에 제가 찍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읽을 거야. 수없이 많은 계산 사례를 직접 수업 시간에 다 풀 거예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얼마나 오래 중요한 놈들이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 기재부 유권 해석들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경정 청구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회계나 세법 담당이면 아세요? 알고 싶지도 않나? 그런 거 모르겠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알고 싶지 않다니까. 뭐 여러분 마음이야. 맞죠? 그죠? 내가 여러분이 알고 싶든 안 하고 싶든 내가 알게 뭐야. 다만 저희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요. 그렇죠? 감가상각비도 할 거고요. 대손충당금, 대손금도 8시간을 할 거고요. 퇴직금, 퇴충, 확정급여 채무도 8시간을 할 거예요. 멋있죠? 부당행위 자본거래도 8시간 할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게 하겠어. 합병분할도 8시간 해드릴 거야. 이런 거를 기획을 해서 시리즈로 계속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간회원들 얼마나 좋아. 미리 제가 벌써 올린 것도 있죠. 아직도 안 들으셨어요? 이연법인세 안 들으셨어요? 강의 8시간? 이연법인세 회계를 제가 올려놓은 거 아직도 안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재무팀이 아니겠지? 재무팀이라면 들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 이연법인세 할 때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재 없고 이런 강의 없다 제가 했는데 그 이연법인세 교재 만들 때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렇죠? 연결도 안 들으셨어요? 2주 전인가 찍어놨는데 지분법과 연결 그렇죠? 서브노트로 기가 막힌 거 다 찍었잖아요. 이게 다 1년의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았어 그렇죠? 맨날 수업하면 찔끔찔끔 끝나던 거를 긴 강의로 긴 호흡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우리 연간 회원님들 많이 들으시고요. 부탁드려요. 제발 많은 동료들에게 아이파에 가면 이런 연간 회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금액도 되게 싸.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 기가 막혀. 이렇게 권유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연간에 이 커리큘럼 올리는 것들 전부 다 들으세요. 앞으로. 내년에도 다만 퇴충돼서는 내년 계속 올라갈 하루아침에 제가 다 찍을 수는 없잖아. 이 강의가 11월 중순에 찍는데 여러분 이제 곧 제가 연말정산과 법인결산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 과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오늘도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끝나는 거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복습 없어요. 천천히 책을 뚫어지게 보면서 보고 또 보고 수업 시간에 외운다. 오케이? 복습 없어요. 여러분이 이 연구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가 되는지는 수업을 끝내보고 합시다. 교재가 들어갑니다. 교재가 맨 앞에 1절 무형자산이라고 떴어요.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 무형자산이라는 게 회계학이에요. 회계학을 먼저 떠들어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인데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 사용되며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을 해요. 기준서는 1038호예요.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회계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요건 비상장들이 하는 거고요. 국제 회계 기준은 상장과 비상장 중에서 하고 싶은 비상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맨날 모른다 그러지만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이런 기업들이 한 90만 개 정도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죠. 근데 그 중에 한 5천 개 정도가 IFRS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다시 90만 개 정도는 일반이야.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훨씬 더 많지만 아무래도 IFRS를 하는 회사들이 이게 주로 큰 법인들이 많아서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R&D를 배우시는데 그렇죠? Research and Development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해서 다만 지금 교과서는 요 IFRS 교과서를 띄워드린 건데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무형의 자산, 형태가 없는 거. 그 안에 개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좋은 기회잖아. 그냥 지나가는 투로. 여러분, 무형의 자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해봐요. 무형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빨리 읊어봐요. 응?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배우신 분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다. 이런 게 무형 자산이에요. 계정 과목도 소프트웨어고 조심해요. 기계장치가 있는데 그 기계장치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아래 한글 이런 식으로 이런 소프트웨어가 무형자산이고요. 또 뭐 있어요? 특허권, 그렇죠? 실용 신안권, 상표권 이런 것들. 이렇게
법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묶어서 그냥 산업재산권. 여러분 회사에도 있어요? 조심해요. 산업재산권은 두 가지겠다. 그죠? 뭐야? 하나는 외부로부터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그쵸? 여러분이 개발하는 건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왜 오늘 강의에? 왜? 봐요. 여러분이 특허권, 특히 이 특허권들을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기법들을 개발해서 특허가 났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특허를 내기 위해 회사가 얼마나 많은 R&D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빨리 맞다고 그래봐. 맞죠? 열심히 많은 것들이 들어갔어. 요 R&D 비용이 들어가서 그 결과물로 특허가 났어. 여러분 빨리 대답해요. 그러면 이 특허를 우리가 낼 때 들어간 돈은 3천만 원이야. 왜? 요 특허 낼 때 들어가는 거는 변리사 수수료. 뭐 특허 내는 등록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R&D 비용이 빨리요. 500억이 들어갔어. 자,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시간 10초.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R&D로 했다. 이 회계 처리는 좀 이따 배운다 하더라도 얘가 결과로 특허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기존의 이 금액들이 특허로 안 와요. 이해돼요? 특허로 안 온다고요. 그냥 좀 이따 나오는 R&D 회계 처리로 끝나고요. 특허는 특허 낼 때 들어가는 등록 비용과 변리사 수수료만 들어가서 특허권이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봐요. 외부로부터 돈을 주고 사오면 이건 비싼 돈을 줬겠지. 그죠? 비싼 돈을 줬겠죠. 다만 내가 자체적으로 해서 많은 R&D를 투자해서 만들어도 특허나 이런 것들이 나도 여러분 그죠? 나도 절대 이놈들은 뭐예요? 절대로 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R&D 비용이. 이해해요? 이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실력을 물어볼 거야. 빨리요. 여러분이 시작. A라는 법인에게 특허권을 100억 주고 샀어요. 시작.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끊어져 안 끊어져요? 빨리빨리들 대답해요. 그죠? 자, 외부에 사업자한테 특허권을 100억 주고 샀다. 이건 부가가치세 거래냐냐고 묻잖아요. 시간 10초 끝났고요. 당연히 그죠? 이거는요. 그죠? 이건 무형의 권리로서 제외합니다. 당연히 부가세 거래가 붙어서 10억 원의 세금계산서, 100억에 10억짜리 세금계산서가 끊고 매출세액, 매입세, 특허는 100억만 잡죠. 자, 수도 없이 물어볼 거고 여러분은 수도 없이 대답해요. 이게 여러분 실력이야. 두 번째,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갖고 있는 특허를 100억 주고 샀다. 대답. 이럴 땐 원천징수 얼마 해요? 원천징수 얼마 해요? 원천징수 얼마 해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특허권을 샀다. 원천징수 얼마 해요? 이분은 이게 기타 소득이에요. 소득세법에. 그래서 근데 이건 100억에서 무조건 얘의 60%를 빼줘요. 60%를. 그리고 기타 소득이 20%니까 8억, 지방세 0.8억 해서 회사는 100억을 주면서 8억 8천을 원천 징수하고 91.2억만 주고, 그렇죠? 주고요. 그렇죠? 이 개인은 요 40억이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40억을 가지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최고세율을 걸리시겠죠? 최고세율 걸리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거 원천 징수고 내년 5월에 추가로 더 많은 세금을 내죠. 자,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혹시 대답 잘해봐. 이걸 지금 쓰고 계세요? 써? 기존에 몰랐어?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연간 회원님들은 안 그렇죠, 그죠? 우리 연간 회원님들은 이 정도를 모르고 아이파 연간 회원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당연히 알 건데 혹시 만에 하나 그냥 연간 회원이 아니시는데요.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다라고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연간 회원 가입하십시오. 그러셔서 여기 있는 이 수없는 많은 강의를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이게 부가세 거래입니다. 이건 기타 소득으로 60% 필요경비가 인정돼서 20%, 2%를 원천징수 종소합니다. 이걸 모르셨더라면 여러분은 재무팀이 아니죠. 그죠? 이 정도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재무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런 걸 다 몰라요. 모르고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내 업무가 아닌데요. 이러고들 계세요. 그건 여러분 자유라니까? 백날 그러라니까? 나 뭐라고 안 해. 여러분 마음대로 해. 다만 FM으로 가자면 재무팀이 이런 걸 모를 수는 없는 거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알려면 공부들을 하시고 그죠? 아이파랑 같이 공부하자라는 뜻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라고 강의를 하게? 그죠? 그런 마음 추워도 없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모르면 우리랑 같이 공부하자 이런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살짝 하나만 더 해버리면 무형자산에는 이런 거 말고요. 그죠? 라이선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워밍업이라고 보세요. 봐요. 여러분 제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잘 들어요. 90억을 받고요. 여러분이 3년간 제 특허를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 저한테 90억 줬죠? 그게 여러분의 계정 과목을 라이선싱이라는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계약되어 있는 3년의 기간 동안 상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얘기를 안 했나?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내용 연수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에 회계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5년이에요. 5년에 이건 그냥 정답이 아니라 보통 5년 하는데 왜 5년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소프트웨어는요. 세법은 유형자산의 비품으로 봐요. 비품으로 보니까 5년이라 회계는 소프트웨어가 무형자산이지만 세법하고 내용연수를 일치하려고 5년으로 가는 거고요. 특허권은요. 저 세법이 7년이고요. 실용신앙권 상표권은 5년이라 일반적으로 7년이나 5년 생각하고요. 기회 있으면 나중에 하지만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은 뭐예요? 요 상표권을 생각하지 않죠. 그죠? 상표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일반회계인지 국제회계인지 저는 몰라요. 알고 싶지 않다니까 다만 물어보면 여러분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IFRS는 특허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회계 기준은 5년으로 생각해요. 둘이 다르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5년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으로 특허권을 5년간 선금산입이라는 신고조정으로 선금산입을 해요. 요런 게 세법이고요. 라이선싱에서 이제 진짜 나와요. 자, 이제 그럼 진짜 유형의 자산은 뭐예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뭐죠? 개발비하고 뭐예요? 여러분요, 영어권. 자, 영어권의 강의를 할 길을 제가 기도합니다. 빨리, 그죠? 영어권은 여러분 합병 분할이라는 8시간 특화 과정에서 해드릴 겁니다. 합병 분할 안 들으시면 여러분은 재무팀도 아니다, 그죠? 합병 분할 들으세요. 8시간 제가 띄워드릴 거야, 그죠? 합병 분할 모르시겠죠? 해보라고 그래도 못하겠고, 그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죠? 변호사한테 맡기고, 진작가 때려치시고요. 그런 분들. 재무팀 다닐 필요 없으니까 합병 분할도 못하는 사람도 재무팀 아니니까. 그래서 그 8시간 수업을 들으시면 합병 분할을 법적 절차도 하실 수 있고 기가 막힌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다 해요. 그때 핵심이 영어권이거든. 알았죠? 요거 그때 해요. 오늘의 메인은 개발비예요. 와, 드디어 나왔어요. 무형자산의 개발비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우는 건 이 개발비가 어떻게 들어오냐죠. 다시 가요. 우리가 보통 R&D 비용이라고 불러요. R&D,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연구개발이에요. 연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을 이런 것들을 그죠? 개발할 때 들어가는 여러분 핵심이 뭐야? 여러분 이때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비용. 이 비용이 뭘로 왜냐면 이 연구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 그죠?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오늘의 강의의 1번이라고요. 그게 기준서, 지금 국제회계 기준은 몇 호라고 그래요? 1038호 무형자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일반 회계 기준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죠? 요 기준서가 어디에 있다. 그럼 이제 밑에 가서 인식이라고 써있는 챕터에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자자 이럴 때 한번 읽어봐요.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해서 과학적,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 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 등의 무형자산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좋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얘가 소프트웨어. 다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가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는 기계장치의 소프트웨어 취득 비용은 기계장치로 간다라고 써 있네요. 특허권, 저작권, 영화 필름, 그죠? 영화 필름. 자, 여러분 칠판 잠깐만. 요게 라이선싱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영화는요,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요. 영화를 배분하는 이 회사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회사가 영화 배급사라고 그러죠. 영화 배급사에게 이 판권을 일정 기간 주는 거예요. 라이선싱이에요. 에? 5년이면 5년. 내가 만든 걸 너는 나한테 1,000억 주고 네가 알아서 5년간 네가 극장에다 걸든 테레비에 걸든 뭐에다 걸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라이선싱이에요. 그리고 요새 아시죠? 너무나 많은 영화들을 찍었는데 지금 이게 배급들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영화관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배급사들이 영화를 안 사오죠. 사온댄다. 이렇게. 그죠? 안 사와 제작회사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독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것도 극장에다 못 걸고 넷플릭스 가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관에 한 번 가면 극장비만 15,000원, 팝콘 사 먹으면 3만 원. 그 돈이면 넷플릭스를 그냥 편하게 다 보겠다. 시대가 무서워졌어요. 무서운 세대가 됐죠. 그런 것도 라이선싱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목록. 모기지 관리 사용권, 업권, 수입 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의 관계, 고객 충성도, 시장 점유율과 판매권. 다만 지금 읽었던 게 무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잡으려면 반가로 1, 반가로 2가 돼야 돼요. 무형자산의 정의 조건, 식별이 가능하고 분리 가능해야 되고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지금부터 시간 없어 넘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에 반가로 2번에 인식 조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여러분이 평상시 안 읽으셨지만 무형자산은 반가로 1번에 식별 가능성과 통제가 돼야 되고 반가로 2번에 미래 경제적 교육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이게 아니면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산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맨날 우리 수업할 때 이걸 읽을 시간이 없잖아. 안 읽잖아. 응? 지금 읽었다고요. 이 안에 개발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발비도 식별이 가능해. 다른 놈과 분리 가능하고 내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개발비로부터 내가 앞으로 미래 경제적 교육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개발비의 원가를 신뢰 추정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개발비고 아니면 비용이란 말이에요. 에?
자꾸 이해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읽으시고요. 다만 오른쪽에 반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이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경우 잘 잡아 연필이 있으시면 높다는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매우 자가 붙어서 매우 높다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확률적으로 보시면요. 매우 높다는 80% 이상이라고 부르고 그냥 높다는 50% 초과야. 대답해요 또.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있었어? 높다와 매우 높다의 차이를? 응? 하나는 80% 이상이고 하나가 50% 초과다. 이런 말 알고 계셨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제발 회계학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알길 바랍니다. 일반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수가 US 갭, 미국 회계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US 갭은 매우 높다고요. IFR 그냥 높답니다. 이런 것도 들어보신 거고요.